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도 임영웅님의 이 신나는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부 소식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은 영웅시대, 창원, 경남, 웅사랑방 회원님들도 경남 격십자사를 방문해서 희망 나눔 활동에 동참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정말 한두 가지로 번져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요, 바로 오늘 12일 임영웅 팬클럽, 임영웅 영웅시대, 창원, 경남, 웅사랑방과 긴급지원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표정도 미모도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쫓아갈 수 없는, 저와 같이 유튜버로서는 정말 쫓아갈 수 없는 진짜 찐팬심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런 분들이 더 주목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 경남 웅사랑방 회원님들은요, 지난해에도 임영웅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160만원을 기부했다. 임영웅 콘서트 성료 기념 기부 등 가수와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또 대서특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말 깜짝 놀랄 특별 칼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의미 깊은 내용의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니 연예계에서 스포츠계로 이어져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임영웅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쭉 보니까요.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쌍용차 신차를 알리는 출시 보도에서 잇따라 임영웅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이한 사건인 이유는 임영웅이 현재 바로 쌍용차 렉스턴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방영 직후인 2020년 쌍용차 렉스턴의 모델을 했었다. 어느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기사에서 무려 3년 전 모델을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신차 소식을 전하는 한 보도에선 임영웅의 사진이 2장이나 나오고 신차도 임영웅 차의 후속이라고 표현이 되며 임영웅이 마치 현역 모델인 것처럼 부각됐다. 임영웅이 쌍용차 모델을 했을 당시 워낙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었고 지금도 임영웅을 내세울 때 크나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말 그대로 이미 광고 종료된 지가 수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쌍용차 측에서는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쭉 내려보면 쌍용차는 2020년에 벼랑 끝 위기 상황이었다. 그때 남은 역량을 영원까지 끌어모은다라는 표현으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을 내세운 거죠. 렉스턴 모델이자 화이트 에디션 1호차 주인공으로 임영웅을 선정한 것인데 그 달에 이미 렉스턴 판매 대수가 그 전달 대비 53%나 증가하게 됐다. 임영웅의 모습이 담긴 자동차 홍보 화보가 중고시장에서 1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임영웅님의 화보가 1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파장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쌍용차 관계자는요, 광고 런칭 이후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 이후 고난을 딛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임영웅처럼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쌍용차의 바람을 담아 올뉴 렉스턴을 출시했다. 임영웅의 신곡 히어로도 공동 작업을 했다. 임영웅이 히어로를 부르며 올뉴 렉스턴을 소개한 쇼케이스는 표가 1분 만에 매진이 됐고 3만 1000명이 유튜브에 동시 접속하면서 사전 판매로만
3,800대를 돌파했다. 자동차가 3,800대를 당일날 팔아치운다는 건요, 정말 유례 없는 기록입니다. 당시 임영웅을 내세운 쌍용차 홍보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가볍게 달성했는데, 그때 쌍용차와 함께 작업했던 히어로 영상이 최근 유튜브 조회수 3천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 정도 역대급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년 전 모델이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품이든지 임영웅이 광고하면 바로 임영웅 땡땡땡이란 이름으로 보도가 된다.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하는 기간엔 그 회사와 관련한 어떤 기사에서든 임영웅을 내세우곤 한다. 예를 들어 임영웅이 청혼아이스 모델을 했을 당시 청혼아이스가 해외 행사에 참여한다던가 그 어떤 활동을 해도 임영웅 정수기에 그 회사가 이런 활동을 한다 라는 식으로 보도되기 일쑤였다.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릴 때도 임영웅을 내세우고 보도자료와 상관없이 매체가 자체적으로 보도할 때도 임영웅을 내세울 때 조회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임영웅 언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많이 언급이 된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청원아이스에서 임영웅 커피 머신으로 불린 에스프레 카페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가 늘었다. 판매량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 효과도 놀라운 수준이다. 청원아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임영웅 광고 컨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5천만 회 이상이다. 보통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 시청자는 광고 시청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고 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임영웅을 내세우기만 하면 수많은 국민이 스스로 광고 영상을 찾아보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로 인한 인지도 상승,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는 당장의 판매량 증대 효과 이상으로 굉장히 거대하다. 최근엔 임영웅이 출연한 본죽 CF,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응원의 영상이 무려 1,600만 회를 넘어섰다. 해외에서 막대한 클릭이 일어나는 한류 아이돌이 아니고는 국내에서 이 정도의 조회수를 일으키는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다 보니 청원아이스는 최근 임영웅 광고 기간 종료 후 차기 모델을 선정하지 않았다. 청원아이스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임영웅을 대체해 기용할 만한 모델이 없다 보니 모델 없이 제품 비주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 밖에도 놀라운 기록이 많다. 임영웅이 세정 웰메이드 광고에 나서자 그가 광고 속에서 입은 셔츠 판매량이 510%나 증가했다. 웰메이드 측은 아예 자사몰에서 트롯 영웅 스타일 기획전을 열었다. 임영웅이 매일 유업 모델이 되자 그 광고 영상이 2달 만에 1000만 영상이 됐고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임영웅 광고 커피 매출이 전년 대비 21%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OTT, PC방 업계까지 점령했다. 티바 2마리 치킨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브랜드였는데 임영웅 광고 이후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원래 인스타그램 언급량이 미미했었는데 단 3개월 만에 치킨업계 전체 1위가 된 것이다. 치킨업계에선 한류 스타급 빅 모델을 많이 쓴다. 그 속에서도 임영웅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일반 치킨 브랜드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에서 광고 모델 관련 게시물 비중이 6에서 7% 수준인데 반해 티바 2마리 치킨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임영웅 관련 비중은 무려 70%에 달했다. 임영웅이 혼자서 티바 2마리 치킨 인지도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셈이다. 요즘 OTT 업계에선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도 임영웅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티빙이 임영웅 콘서트를 생중계하자 일간 활성 사용자 수와 신규 설치 기기 수가 급증하는 것. 당시 역대 티빙 라이브 생중계 중 가장 높은 유료 가입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시간 시청 점유율은 96%까지 엄청난 폭등. 임영웅 공연에 PC방 업계가 들썩이기도 했다. 2022년 7월 7일 임영웅 서울 공연표 판매가 시작되자 전국 PC방 가동률이 상승한 사건이다.
리서치 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날 PC방 가동률이 31.18%로 하루 가동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주 동일 시간 대비 3.11포인트, 약 10%가량 높아진 수치였다. 이것은 임영웅 공연표 판매에 동시 접속이 80만 트래픽을 넘어서면서 표 구입 경쟁이 극에 달하자 일부 구매자가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이라면 혹시 표 구입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PC방에 모여든 것이다. 그때 공연이 서울 공연이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PC방만 따로 집계를 한다면 가동률 상승폭이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더불어 임영웅이 시축에 나서자 K리그 역대 유료 관중 기록이 깨져 축구계가 놀라기도 했다. 이 정도면 국내에선 가히 초현실적 수준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스타성이다. 박수치고 싶은 칼럼입니다. 이게 팩트죠.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무려 6, 7가지나 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초슈퍼 영향력 성공 사례를 이 칼럼 하나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왔던 OTT의 영향력은 이렇게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웨이브가 SK라는 대기업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티빙보다도 앞서는 국내 최대 1등 OTT 플랫폼인데 임영웅 라이브 폼 미쳤다. 당장 호남평야에서 콘서트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마이 리틀 히어로 공연 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돌았다. 주적 미쳤다. 이 정도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 정도고요. 자, 그렇다면 SK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KBS 한국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자 190만 명을 보유한 이 공식 KBS 유튜브 채널에요.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무대 모음 무려 46분짜리를 고스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이진호 유튜버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독특한 건 아무리 물고기 뮤직이라는 외주를 통하여 KBS가 이 판권을 구매해서 방영하는 형태라고 하지만 KBS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영방송사인 만큼 갑의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티저나 이런 콘서트 무대 모음 영상 등 누구보다도 빨리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선공개 영상도 그렇고 이 LA 콘서트 무대 모음 영상도 그렇고 다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또는 웨이브와 같은 OTT 플랫폼 TV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일 나중에 KBS에 올린다는 거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KBS라는 국내 최대 공중파 방송사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충분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진호 유튜브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저 역시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슈퍼파워 영향력 근황 소식 제가 앞서 내용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신곡 모래 알갱이 정말 대기록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들 뉴스 기사로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음원 차트를 사로잡은 임영웅, 트로픽에서도 남자 부문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음원 차트까지 사로잡았다. 바로 트로픽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무려 92만 6천 포인트가 넘는 기록으로 1위의 기록을 차지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미국 공연을 담았던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 남아있는 4편, 5편에서의 기대들, 그야말로 온 국민과 대중들, 영웅시대 분들 어깨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팬 활동이 폭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 폭등한 기록이 임영웅님의 유튜브에서도 폭발하고 있죠. 자, 모래알갱이가 이제 400만 회를 넘어서서 415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음원 차트 순위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지만 모두 다 영웅시대 분들의 엄청난 활약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계속 눈이 부셔요. 지금 요번 주에 있을 임영웅님의 생일 이벤트도 굉장히 많은데 그와 함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한 기부 이벤트까지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총 2,900만원을 넘겼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니 이번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측에서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웅바라기 스쿨 회원님들이 이 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740만원을 기부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밝혀진 거죠. 바로 이 웅바라기 스쿨 회원님들은 신곡 모래알갱이의 발매와 요번 주에 있을 6월 16일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사랑의 달팽이의 후원을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이 기부금은 전액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소리찾기 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소리를 선물합니다. 별빛들이 은하수를 만들어 가수 임영웅과 함께 소리를 이어줍니다. 굉장히 뜻깊죠. 그리고 잠실 더 히어로 카페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방, 이 웅바라기 스쿨 회원님들이 이미 2021년 KBS 단독 콘서트 당시 때도 608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작년 생일 기념 843만 1,600원,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투어 진행 시 741만원, 이번 생일과 음반 발매 기념 후원으로 또 740만원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금까지 총 누적 금액이요. 이 한 팬카페에서, 그러니까 잠실 더 히어로 카페에서 웅바라기 스쿨 회원님들이 기부한 금액만 2,932만 1,600원. 대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청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달팽이 관계자는요,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과 신곡 발매를 함께 축하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신 팬클럽 웅바라기 스쿨 회원님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깊은 감사를 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선물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너무 뿌듯하죠. 근데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후원금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번에는요, 남원 순창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입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는데요. 가수 임영웅 지역 팬클럽인 전북 남원 순창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그리고 9일날 시설을 방문하여 33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입소자들을 위한 점심 배식 나눔에 동참했다. 사실 이건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라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진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개가 돼서 이 멋진 영웅들, 영웅시대 분들의 얼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지금 기사를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멋진 건행 인사들과 함께 정말 눈부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이 얼굴 모습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남원 순창 영웅시대 분들은요, 임영웅의 음악과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팬들로 오늘 16일 생일을 앞둔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해 성금을 마련했다. 이에 한편 평화의 집 원장님, 이분인가 봐요. 가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이 성숙한,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성숙한 팬클럽 문화를 선도하는 남원 순창 영웅시대 역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 가수와 팬클럽 모두가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극찬받고 있는 사례는 아마 임영웅님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유일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임영웅 33번째 생일 기념. 와, 막 계속 터져 나와요. 330만원을 기부한 영웅시대 팬클럽. 자, 남원 순창,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들, 평화의 집에서 사진 찍은 분들인데, 여기 이 사진 찍은 분들하고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촬영을 하고, 밖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지금 전국을 통해 번져나가고 있고, 이 전국을 통해 번져나가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결국에는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사랑의 달팽이에 기부했다라는 내용도 한 번 더 다른 기사에서 소개가 되면서 후원 증서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많은 언론사에서 항상 임영웅님과 이 영웅시대 분들이 활약하는 이 봉사활동, 기부 문화활동 항상 기사 1면에 소개를 하곤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이 가수 임영웅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동 반경에 대한 의미는요, 사회적인 발전과 또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기록들, 소식들이 그야말로 오늘도 월요일답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또 근황 모습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뭐 마이리틀 히어로에서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난 따끈따끈한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시가 단독으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말 최근 근황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죠? 일단 제가 엄청난 기럭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사진을 확대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은 임영웅님이 딱 엄지척을 하고 딱 봐도 가게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사진을 나란히 찍었고, 자, 이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키 크죠? 182cm가 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마 저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임영웅님을 눈앞에서 보신 분들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기럭지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쫙 한번 확대를 해보면 와, 엄청난 기럭지죠. 그리고 머리가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임영웅님이 뒷머리랑 전체적인 머리 기장이 저렇게 많이 자란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길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어나갈 텐데, 우선 이 사진에 대한 모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뒤에 이가 갈비라고 써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전복 삼계탕, 전복 갈비탕 등등등 쫙 적혀져 있는데, 사장님과 함께 엄지척을 탁 치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왜 이곳을 방문했을까? 일단 이곳은 어디냐면 왕십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가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면요, 행당동 6-2번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이시죠? 행당동 6-2번지. 그래서 왕십리에 위치한 이가 갈비집이다.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 쭉 확대를 해보면요, 왕십리역이 딱 여기 보이시죠? 왕십리역이 여기 있고요. 왕십리역에서 보니까는 6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도보로는 한 15분? 네,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리 정도 되는데, 좀 더 확대해보면 이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은 이 대로변에 이 이가갈비집이 딱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곳에 우리 임영웅님이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고 갔다. 근데 참 독특하죠. 임영웅님이 왕십리 근처에 갈 일이 있을까? 왕십리 하면은 유명한 곳이 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왕십리역 근처에 뭐 굉장히 큰 CGV 영화관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근처에 한양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이곳을 왜 방문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사진을 보면 나와 있지만 임영웅님의 이 전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정장 스타일이란 말이죠. 뭔가 느낌이 있죠. 왠지 제 생각입니다. 꼭 복장이 뭔가 공식적인 복장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최근 임영웅님이 이제 아시다시피 KBS 뉴스 방송 촬영을 했을 때는 정장 차림을 하고 양갈비집에 등장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 뭔가 임영웅님이 공식 스케줄을 소화한 것 같다.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뭔가 정장 차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장 차림으로
그런 일상을 잘 보내진 않죠. 더군다나 임영웅님 평소 스타일링이 정장 스타일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뭔가 미팅 또는 공개적인 어떤 공식적인 자리였다란 얘기인데 제 생각입니다. 혹시 왕십리 근처에 임영웅님이 인터뷰 또는 이런 공식적인 복장을 입고 갈 만한 장소, 최근에 임영웅님이 부산 결혼식에 정장을 입고 등장한 것처럼 결혼식이나 아니면 공적인 미팅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KBS 뉴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스케줄을 소화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왕십리에 위치한 이가갈비집에 급작스럽게 등장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예측한 부분인데 임영웅님의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 앨범은 굉장히 신나는 곡들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는 임영웅님의 모습, 그리고 LA 콘서트에서 신나는 곡을 많이 부르겠다 라고 말했던 내용 등을 정리해 봤을 때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은 사실 싱글 음반으로 발매가 됐지만 내후년이 될지 모른다라고 했던 이 집 앨범에는 새로운 장르의 노래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길면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돌과 같은 댄스곡 또는 아마 정말 제대로 된 메탈 락, 런던버에는 좀 굉장히 좀 신나는 비틀즈를 연상케 하는 소년미가 넘치는 락이었다면 아마 임영웅님이 정말 이번에도 락이라는 장르를 저 헤어스타일링과 어울리게끔 발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헤비메탈스러운 새로운 장르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 과거 임영웅님이 좋아했던 가수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버즈의 민경훈 씨거든요. 근데 버즈의 민경훈 씨가 아시다시피 밴드 보컬입니다. 밴드 보컬이어서 그 당시 때 굉장히 이 락발라드 같은 장르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만약 임영웅님이 나는 이 락발라드라는 장르를 내가 트로트의 재부흥기를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부활시켜버리겠다. 이런 마음과 포부로 임영웅님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헤어스타일링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헤어스타일링도 이 집 앨범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니면 제가 예측했던 또 다른 싱글 앨범이 한 곡 더 차후에 발매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임영웅님의 이 근황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운 상태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소씨에게 메일로 또는 댓글로 제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